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이국 국민들이라면 현 정치 상황을 볼 때 울라통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봐도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마는 당리당략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민폐 집단이 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보수 정권이 심하게도 전에요, 이미 탄핵하겠노라는 그 골수 좌파들의 공격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는 또 어떻습니까? 두 번의 총선 승리로 기고만장한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과 행정까지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상권이 분립으로 말미암아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힘이 세진 입법기관의 독주로 말미암아 정치는 파탄이 났고 연을 시끄럽게만 합니다. 최상병 특검 그리고 디올백 사건 등으로요, 그것을 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그 총선 개입 그 녹취 파일 말입니다. 그 녹취 파일 문제가 또 불거져서요, 현재 연일 시끄럽습니다. 녹취 파일의 그 총선 개입 의혹 말입니다. 그것은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법적으로 대통령 신분으로서 총선 개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요, 국민들의 정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반드시 법적인 책임 소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야당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또 그렇게 선동하고 몰고 간다면요, 그동안 있었던 최상병 문제 아니면 디올백 사건 같은 그런 문제하고는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공정치 못한 여론조작으로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은요, 10%를 머물러 있습니다. 10%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민들의 그 감성과 정서를 건드린 그런 각 좌파 언론에서의 선동도 이미 시작됐고요. 거대 야당이 이미 장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삭발을 하고 나서 그 대통령이 목살을 잡고 끌어내리겠노라는 그런 선동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삭발은 장애 집회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히 벌써 그렇게 거대 야당은요, 이미 장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집회 참석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박근혜 탄핵 시처럼요, 선동에 휘둘린 국민들의 장애 집회에 많이 참석하게 된다면요,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야당은 국회에서 최후로 그렇게 탄핵을 시도할 겁니다. 이들이 하는 수법은 늘 그래왔습니다. 2016년 12월 9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런 전철을 또 밟고 있다는 겁니다.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그 태블릿 PC 말입니다. 그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것은요, 그 후 몇 년 뒤에 밝혀졌는데 아직도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겁니다. 대중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이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국방안보 분야만 해도요, 미대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정치 상황조차 이렇게 점점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현재 치닫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만 사실 제대로 밝혔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두 번의 총선에서 아무리 부정선거의 증거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부정선거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고 묻혀버릴 거라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전 정권의 그 수많은 그 의혹과 실정을 현재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이 나라는요, 구석구석이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와 공정이 실종된 나라는요,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불거진 녹취파일 문제로 그 문제는요, 앞서 있었던 그런 이슈와는 사실 약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7 악법 저지 모임조차 정치적인 문제라면서 애써 외면하던 대형교회 원로 목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호산나의 수장 같은 그 목사도 외면했고요. 또 수시로 시국 선언을 해대는 그 1,400명의 골수자파 목사들, 여기 이런 사람들에서 선동된 많은 또 크리스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천주교 사제는 또 어떻습니까? 천주교 사제들도 사실 그 좌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그 세뇌되어 있는 그 신도들은 또 어떻고요? 이렇게 종교계도요, 썩은 지 이미 오래라는 겁니다. 언론,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시민단체, 법조계까지도요, 이미 심각하게 그렇게 병들어 있는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크리스찬들이라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마 좌파 언론과 야당은요, 가짜뉴스에다가 괴담에다가 그런 프레임을 씌우게 돼서요, 그렇게 흔들어 댈 겁니다. 8년 전, 그러니까 2010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처럼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흔들어 댈 겁니다. 이번에 녹취8 문제는요, 사실 그동안 있었던 문제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녹취8 문제가 만약에 또 안 된다면요, 또 다른 이슈로 아마 계속해서 이런 정치 공세를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그 탄핵의 조기 하야를 그들이 목표로 삼고요, 그렇게 아마 계속해서 장애 집회도 아마 국민들을 그 장애 집회로 끌어들이는 그런 행동을 할 겁니다. 그때 국민들이 만약에 장애 집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많아진다면요, 최종적으로는요, 윤 대통령을 아마 탄핵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거기까지 오는 그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설령 그 정치 공세가요, 그 또 묻혀진다고 할지라도요, 윤 정권은 결국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녹취8로 조기 하야나 탄핵이 된다면요, 이 나라는 극도로 혼란한 상황으로 치달을 겁니다. 요행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해도요, 레임덕으로 인해서 국력의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6월 1일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요, 국내 정치 상황이 이렇게 매우 시끄러울 거라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더 지금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더 아마 불행한 사태까지 연결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의 그 국제적인 정세가 더하고요, 여기에다가 남북 간의 그 국방안보 그 분야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불미스러운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요, 우리나라는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라면요, 이 나라를 향한 그 눈물의 중복에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5장 24절의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다운 이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